승무원 채용 초연가 그리고 토익 강사 윤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에어프레미아가 드디어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제1기 승무원 모집입니다. 언제나 제1기 승무원 모집 공고는 늘 우리들을 설레게 하죠. 여러분들도 설렐 것이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역시 설렙니다. 물론 항공사가 위기에 봉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무사히 이 위기를 견디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비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차이나 승무원 뉴스는 2020년 상반기 채용 에어프레미아가 객실 승무원 채용 공고를 냈는데요. 일단은 채용 공고는 3월 2일 날 나왔고 이제 사이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용 홈사이트는 3월 9일 월요일 날에 연다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대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나요? 나름대로는 되게 핫한 것 같아요. 에어프레미아가 제주항공보다 더 핫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고 지원율은 아시아나항공을 이길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보통 9,000명 정도인데 당연히 10,000명 넣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제가 맨 처음에는 3만 명 지원서를 해가지고 이건 터무니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아시아나항공 지원율을 넘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2017년 그때 그 제주항공 출신 그 김종철 사장님이 많은 프로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인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에어프레미아에 관련된 기업 분석,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 그 다음에 회사가 선호하는 인재, 그 다음에 회사가 강조하고 싶은 스토리,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3월 9일부터 채용 사이트가 열리게 되면 지원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지원서 작성 시에도 그 회사의 성향과 특징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또 지원서가 나오게 된다면 주의사항 같은 것을 직접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 그 다음에 어떻게 자소서를 작성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신생항공사고, 그 다음에 제1기 승무원을 채용하는 거니까 설레가 없다 보니까 이래저래 유추와 추측, 분석 이런 것들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어프레미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시리즈로 이렇게 유토스TV를 통해서 공개하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막 서비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막 서비스 없으니 여러분들 자막 서비스 없다는 거 알고 그냥 누군가가 듣고 말로 전해받던지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 마십시오. 저는 자막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은 승무원 제가 과외나 또는 강사들이 저희 정보를 손쉽게 공을 들이지 않고 시청하지 않고 자막만 보고 스크랩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저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저는 자막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굳이 자막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에어프레미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과연 딱 보면 느낌이 오나요? 딱 보면 느낌이 오세요? 1, 2, 3 보이시나요? 일단은 1이 바로 그 대한항공을 얘기하는 거고요. 2가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3위라고 해서 여기 보이죠? 3번이라고 써져 있고 3번에 바로 에어프레미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대형 풀 서비스를 하는 항공사들이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에어프레미아라는 얘기입니다. LCC하고는 완전 차별합니다. 그래서 LCC하고의 비교는 거부입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애초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이제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다음이 에어프레미아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서비스하지 못하는 부분을 틈새 전략을 파고 들어가겠다는 거지 LCC와의 경쟁이 아닙니다. 이거 바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통과하겠지만 이 3번이라고 써져 있는 게 뭐예요? 3위라는 얘기예요. 국내 3위.
그 다음에 색상을 보면은 알다시피 이게 sunrise라고 해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오렌지라고 해서 sunrise 오렌지라고 회사의 프로젝트 팀이 이미 기업 철학과 기업 로고를 만들 때 이미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 봐주세요. 그림 보면은 상당히 자유롭죠? 네, 젊은 항공사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배꼽티가 있어요. 배꼽티를 입었어요. 배꼽티라고 하니까 좀 너무 오래된 표현인가요? 어쨌든 옷차림이 상당히 캐주얼하고 상당히 젊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됩니다. 어떤 분위기를 지향하는 항공사인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두 가지 좌석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내에 드림라이너에 보잉 드림라이너에 이제 비행기 좌석을 구성할 때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이코노미석과 그 다음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좌석을 구성을 했고요. 이코노미도 한 3cm 정도? 이게 인치거든요. 이게 35인치, 42인치. 3cm 정도 좀 크다라는 걸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거의 우리나라의 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그 비즈니스 클래스 정도는 되는 굉장히 넓은 발 좌석에 42인치 정도 되는 그런 좌석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프리미어가 명명한 것이 이코노미와 프리미엄 이코노미 두 가지 좌석을 일단 가지고 좌석을 구성했고, 그리고 이런 상태로 현재 LCC는 비행기 기종 때문에 미국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바로 에어프리미어가 미국을 간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입니다. 네, 미국을 가게 된 항공사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띄우고 역시 이제 드디어 등장했죠. 3위 또는 세 번째 에어프리미어가 등장을 했고, 뭐 풀 또는 뭐 LCC 이런 얘기가 쓰기 싫으니까 뭐 저가도 쓰기 싫고 고가도 쓰기 싫고 중가도 뭐 쓰기 싫으니 프리미어라고 해가지고 뭔가 고급적인 이미지를 주면서 편리하고 실용적인 그런 느낌의 에어프리미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운항을 시작하게 되면 9개가 됩니다. 9개. 근데 여기서 지금 또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엔 계산해볼까 지금 플라이라원이 빠졌거든요. 이걸 만들 시기는 1년 전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네요.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플라이라원이 빠졌고요. 플라이라원을 추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에어프리미어가 10번째가 되는 거고요. 에어로케이가 채용을 하게 되면 11번째가 되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에어프리미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비행기 기종이 LCC와는 다른 5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고효율의 드림라이너로 비행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자, 이제 그림으로 보는 에어프리미어의 위치 아시겠나요? 예. 에어프리미어는 그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어라인 그리고 에어프리미어지 LCC와의 비교를 거부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꼭 알고 가셔야지 임원들이나 새로 일하시는 의욕에 가득 찬 직원들, 실무 면접관들의 어떤 관심을 살 수 있는 그런 면접 답변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소비자 선택권을 늘려주는 에어프리미어. 자, 뭐 자리 자체는 뭐 42인치 뭐 이런 거는 너무 많이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뭐 모를 리 없을 것 같고요. 자, 프리미엄 이코노미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프리미엄 이코노미. 그래서 프리미엄 이코노미인데 그림 자체가 이렇게 나이가 드신 시니어,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분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젊은 어떤 임원분들을 위한 그런 좌석, 또는 유학생이나 또는 욜로족, 그런 어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좌석, 이런 모든 세대를 어울리는 그런 좌석으로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다 느낌이 와요. 이들이 타겟을 하는 대상이 어느 대상인지요. 그 다음에 서블 범위도 2개까지는 일단은 무료로 해준다고 하고,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이제 좌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다음에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고요. 우선 탑승도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가격은 일단은 기존의 이코노미 좌석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일단은 기존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보다는 그러니까 비즈니스석 기준입니다. 비즈니스석 기준. 비즈니스석 기준으로는 거의 뭐 40% 이상 저렴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코노미석 대비는 뭐 비싸면 한 뭐라 그러나 한 이코노미석에 대비해서 한 30%에서 40% 이상 가격이 좀 비쌀 것 같다라는 그런 거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에어프레미아는 LCC하고의 비교를 거부합니다. FSC, 뭐 풀서비스 캐리어, 예,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 해가지고, 하이브리드라는 건 뭐냐면 중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 그다음 되게 현명하고 깔끔하고 현대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그런 것들을 하이브리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라 바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와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해서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존의 LCC 좌석들은 정말 좁아요. 31인치 정도인데 에어프리미엄은 이코노미석도 이렇게 35인치로 시작한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에 제주항공 성공으로 이끌었던 김종철 전 이제 사장이 계획했던 노선입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 신조 대표는 투자 전문 또 투자 담당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릅니다. 그분은. 그래서 지금 노선도 많은 전략이 수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노선이 아니다. 이제 앞으로의 갈 그 지역 노선은 이거는 이제 김종철 전 사장이 추구했던 계획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로 우리 에어프레미아가 어느 나라를 취향하고 있는데 여기 외에 또 더 추천해주고 싶은 취향지가 있느냐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를 위해서 제가 이걸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되게 전략도 있지만 김종철 전 그 사장은 굉장히 똑똑해 보입니다. 항공 전문가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분의 어떤 설명을 통해서. 전략은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우선은 산호세가 있죠? 여러분들 산호세는 갑니다. 한인들이 정말 많이 살거든요. 산호세는 여러분들 구글하고 애플 본사가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산호세를 갑니다. LA도 가고요. 역시 쿠알라룸푸 가야죠. 당연히 쿠알라룸푸, 그 다음에 싱가포르. 네. 물론 이스탄공이 싱가포르를 먼저 띄우려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베를린 쪽이 이제 적습니다. 독일은 베를린 쪽이 좀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헬싱키는 뭐 알다시피 그 우리나라의 항공사 있죠. 우리나라 항공사에 뭐 핀란드도 뭐 항공사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유럽에서 한번 갈아탄다 할지라도 직항도 있기 때문에 헬싱키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계획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호주 케언즈 정도도 되게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 이것도 티웨이 항공이 이번에 이제 그 호주까지 갈 수 있는 운항권을 받았거든요. 계획대로 미국까지 가겠다는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지금 운항을 통해서 거점, 자리 또는 마케팅으로 빨리 그 상위 자리를 이제 누려야 할 텐데 티웨이 항공이 치고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네요. 하지만 지금 뭐 티웨이 항공도 힘들어가지고 잘 살아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항공업이라는 건 업 앤 다운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공사처럼 굳건히 견뎌야만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그림 되게 중요하죠. 비즈니스맨, 그 다음에 뭐 노인들, 시니어죠. 시니어. 그 다음에 이렇게 골프를 치는 이런 사람들, 정말 자유로운 욜로족 같은 이 분위기, 그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뭐 이런 가족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에어 프리미어의 고객층입니다. 타겟 고객층. 자, 그러면은 정말 매력적인 게 뭔가요? 에어 프리미어. 바로 산호세 직항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수요가 굉장히 많고 삼성전자는 정말 미국을 뭐 30% 이상 출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이제 그룹으로 어떤 뭐라 그러나 마케팅으로 들어가서 이제 계약을 맺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을 주로 이용하는데 삼성 것도 만약에 뭐 따갖고 온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이익 집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래서 그런데 싼 곳으로 직항을 가는 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내년 2021년 5월 달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에어프레미아. 자, 김종철 대표님이 작년에 그만두셨습니다. 이분이 그만두시고 면허 취소 얘기가 있었는데 간신히 살아났죠. 이 김종철 대표는 제주항공의 모든 것을 만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을 마케팅의 기조로 만들면서 성공으로 이제 장기간 적자 없이 흑자를 이루게 했던 그런 산증인이고 장본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일단은 경영진들과의 불협화음 속에서 물러났습니다. 물러났고, 물론 이분이 초기에는 에어프레이머의 철학과 로고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었겠지만 비행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만뒀습니다. 물론 투자자와의 문제입니다. 네, 투자 문제가 조금 생겨서 그렇게 된 거라 이런 깊은 얘기는 지금 이런 데서 할 건 아니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람들이 드디어 나옵니다. 자, 이분들인데 이분들 중에서 이 왼쪽에 있는 이분인데 이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실질적인 실세 그런 분이라고 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분은 젊은 투자 담당을 하려고 새로 부임한 아시아나항공 출신, 아시아나항공 상무 출신 김세영 대표이사와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 신주엽 대표인데 이 분은 승무원 채용이나 이런 인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쪽으로 특화된 인재가 아니라 투자 담당입니다. 투자 담당. 그래서 그쪽으로 이 사람을 모셔왔고 근데 이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실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면접에 들어올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젊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은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뭐 플라이 강원이나 또는 뭐 아시아나처럼 너무나 보수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의 김세영 전 상무 출신이 대표이사로 왔고 주로 그 객실 담당이나 승무원 담당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분도 물론 당연히 면접에 들어올 확률이 있지만 이분이 실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을 꼭 알아둬야 되고 이분의 마음에 가장 드는 면접 답변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합격의 비결이고 이분이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김세영 상무님은 들어오실 겁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지금 이 두 사람은 이 왼쪽에 있는 이분은 신고문으로 이제 고문으로 먼저 활동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해외 마케팅이나 또 이런 뭐 해외 투자 이런 거를 담당하는 분으로 지금 본부장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보여집니다. 이제 미국 한인사회에 가서 한인사회에 어떤 그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무사히 위기를 넘기고 다시 한번 이제 운항 증명을 준비하고 있고, 9월 중에 아시아 지역 첫 취항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주 한인사회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굉장히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라, 무리를 해서라도 내년에 미국에 꼭 취항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분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강신철 고문님이에요. 이때는 고문님이었는데 지금 직책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주도하고 이분이 실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가 바뀌었을 때 이 두 분이 항상 이렇게 언론에 대표로 나와가지고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자, 직책이 바뀌었습니다. 강신철 사업개발실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 근데 이분이 또 알다시피 본의 아니게 어쨌든 뭐 중국 쪽 어떤 투자금도 받았고 또 우리나라 유명 뭐 또 단체로부터 회사로부터 또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자도 두 분이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구애를 해야 되는 역할은 일단은 동일해 보입니다. 네. 자,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아시아나항공 상무 출신인데요. 이분이 30년이나 근무했어요. 아시아나항공에. 아시아나항공 사람이었죠. 이 정도면은. 이분이 사장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객실 승무원 담당이나 또는 승무원 채용 담당을 주관하실 분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은 김종철 전 사장은 주로 마케팅이나 또는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운항 노선 또는 개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국제적인 어떤 협약, 이런 모든 것들을 총 망라했다면, 이 김세형, 이 전 아시아나항공 상무 출신 에어프레미아 대표는, 일단은, 보통은 아시아나항공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근데 이분이 바로 이제 승무원 담당인데, 이분은 마케팅이나 또는 프로모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나항공 스타일로 바뀐 겁니다. 네, 아시아나항공도 항상 승무원의 이미지만, 사진만 탁탁 내보내고, 그 다음에 실습, 받고 있는 그런 어떤 학교, 이런 거, 훈련과정, 이런 것만 내보냈지, 대놓고 아시아나항공의 철학이라든지, 또는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그런 기업, 기업 가치관이라든지 인재상 이런 걸 그렇게 강조하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제주항공은 진짜 인재상을 많이 강조하고 다녔거든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학교들과 산학 교류 협력을 맺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정비인력이라든지 조종사라든지 운항승무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학교를 통해서 협력해 가는 것이 아시아나항공의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대한항공과는 달리.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대한항공은 특정 학교, 예를 들어서 한사대라든지 또는 항공운항 이제 그런 항공대학 이런 쪽, 인하공전 이런 쪽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한다면 아시아나항공은 연성대학교나 수가대나 또 지방에 있는 많은 학교들과 협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대로 그 유전자를 가져와서 지금 이분이 이런 걸 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경운대학교하고도 이제 그 협력을 했고요. 극동대학교 이런 데가 다 항공 관련한 어떤 학과가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사항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산학 협력을 맺으면 이쪽 학교 학생들을 적어도 한 번에 2명 이상은 뽑아야 합니다. 채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렇게 학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학교생들 2명씩은 최저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약에 승무원을 신입을 70명을 뽑는다고 한다면 최소한 16명 정도는 이미 이런 항공 산학 협력을 맺은 항공대 출신들을 채용을 해야만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상 따져보면은 70명을 채용한다고 한다면 이런 거를 빼고, 그 다음에 국가공은 이런 거를 빼면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승무원 채용 인원은 50명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먼저 이제 시작하는 신생항공사이긴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스타일로 이미 이제 유전자가 DNA가 바뀐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걸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드디어 연성대학교하고 맺었는데 의문이긴 합니다. 연성대학교하고 MOU를 맺었는데 훈련 교육을 여기서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위치가 가깝고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어쨌든 시설을 보강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성대학교인데 수많은 학교의 그 항공과 교수님들도 다 참석한 걸로 봐서는 연성대학교의 출신들도 처음 이제 초기 1기나 2기 정도는 주로 이 학교생들도 적어도 4명 정도는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연성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출신들이 아시아나항공도 선호를 해가지고 채용을 그동안 그래도 많이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에어프레미아도 바로 이렇게 연성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출신들을 채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협약 체결식을 할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항공학과 교수님들이 대부분 참석하신 것 같거든요. 학과장님이라 이런 분들이. 그래서 승무원 관련해서는 역시 이분이 담당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채용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뭐 하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로케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용이 나올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에어 프리미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표이사가 달라지고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었는가, 그 다음 에어 프리미아의 실질적인 실세는 누구인가, 그 다음 에어 프리미아는 알다시피 그 미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재미교포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미교포 그 단체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어도 미국의 쌍화세에 취항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어를 조금 더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재미교포나 뭐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뭐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이런 어떤 한국인들은 영어도 굉장히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원활하게, 또 이분들의 뭐 그러니까는 그 흔히 말하는 1.5세대 또는 뭐 그보다 2세대, 3세대들을 이용할 때 한국말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니즈까지 맞춰주려면 아무래도 외모나 이미지 위주보다는 나름대로 능력자들을 선호할 확률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의 니즈를 맞춰주려면, 만족도를 맞춰주려면. 그래서 일단은 영어는 업계 최고입니다. 네, 이제 오픽도 되게 높고요. 토스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에 비해서는 한 단계가 높아요. 오픽은요. 그리고 이제 토익도 600이 일단은 커트라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영어를 높이 보겠다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이제 기업 철학이나 또는 인재사항 설명할 때 제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에어 프리미아가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거 저를 통해서 정리가 한 방에 되셨나요? 대표이사가 바뀌고 나서부터는 에어 프리미아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프리미아에 대한 인재상이나 에어 프리미아에 대한 합격, 가망성이 있는 그런 어떤 인재상들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주항공의 사장이 바뀌면서 인재상이 달라졌듯이 에어 프리미아도 비록 제1기를 이제서야 채용을 하지만 그 사이에 대표가 바뀌었고 대표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 제주항공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는 아시아나항공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그 행보나 움직임이 전부 다 아시아나항공스럽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실세라는 분도 미국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담당했던 그런 3년 동안 근무했던 분이기도 하고 뭔가 아시아나스럽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얻어가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의 느낌이 오실 겁니다.